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이것이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영시한 통용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2월 9일 방송 영시의 한통영 전환길 돌풍 100만 모였다. 전환길 씨 아내 아들 딸 모두 참석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그 사진 보이시잖아요. 이게 어제 토요일 날 대구에서 한 집회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2002년 그 월드컵 4강 때 우리가 뭐 응원한다. 그래서 뭐 붉은 악마 응원한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사진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5만 2천 명, 경찰 추산으로 뭐 5만 2천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100만 명 모였다고 그러냐면 그 민주당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한 뭐 만 명 넘으면 거기는 50만 명 모였다고 그러고 만 명 밑에는 20만 명 모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기준으로 따지면요. 이거 완전히 100만 명 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대구 100만 모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환길 씨의 그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항상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한동훈 쪽에는 저런 사람이 없을까? 정말 제가 너무 아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정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지금 거의 뭐 2달 가까이 이렇게 서명운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예, 여러분 이거 커뮤니티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갖고 혹시 이거 서명 안 하신 분 있으면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얘기로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런 강추위 속 지금 뭐 저는 필리핀에서 저도 뭐 급하게 그 뭐야 그 비전 트립 선교 비전 트립을 갔다가 토요일 날 제가 5시부터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오늘 해갖고 여기 도착은 뭐 밤 12시 정도 도착할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제가 필리핀은요, 지방 가면 무조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뭘 검색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다행히 그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접속해서 그 간단하게 한번 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그 사건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해서 그냥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원래 밤 12시 도착인데 저녁에 올라와서 제가 8시 반에 일단은 뭐 언더 73에 대한 그 방송을 했죠. 속보 방송을 해갖고 야 어떻게 개혁을 그렇게 부르짖고 그 한동훈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해갖고 그 방송 하나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2만 명 이상 구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온갖 방송에 가서 그렇게 뭐 개혁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첫 번째 방송이 어떻게 김현철이 얘기하는 여러분 잘 아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죠. 지금 뭐 이사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김현철 12분 내나 김현철 얘기해요. 김현철이 뭐 총선이 어떻고 뭐 대선이 어떻고 뭐 뭐가 어떻고 정말 이거는 속이 터져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8시 반에 제가 이미 이 방송을 씁니다. 한통령 속보 이렇게 하고 한동훈 이름 걸고 세대교체 부르짖던 언더 73 첫 방송이 12분짜리 김현철 연설 물음표 땡땡 우리 모두 정신 차리다. 정말 정신 바짝 좀 차리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 이름을 갖다가 제 이름을 걸지 않았습니다. 딴 이름 걸지 않았습니다. 제 채널 이름 자체가 한통령이에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직 한동훈만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16일 날 제가 채널을 만들었고 첫 방송은 제가 5월 20일 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한테 이 영상을 정말 기대하고 도대체 개혁의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까? 과연 한동훈의 개혁이라는 건 뭔가? 이걸 갖다가 알려주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 지네들이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개판을 쳐놓는 걸 보고서 속에서 완전히 불이 올라와 갖고 제가 급하게 올라와서 그렇게 속보성 방송을 갖다가 했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서치하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전향길 씨의 집회입니다. 이 전향길 씨 집회가 뜻밖에도 엄청 추웠대요. 그 대구도 그러니까 강추위 요즘 뭐 되게 뭐 서울은 뭐 영하 15도 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어, 뉴스를 보면 지금 뭐 영하 10도 뭐 한강이 얼었다. 뭐 한강이 얼 정도면 엄청 추운 거죠.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추워갖고 정말 뭐 영하 10도, 영하 15도, 영하 20도 뭐 이렇게 내려가고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 겨울에 우리가 제가 기갑부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갑부대들이 여름에는
그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탱크나 장갑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어딜 지나갑니까? 지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는 땅이 이렇게 꽝꽝 어는 그리고 농사를 안 짓는 되게 그런 군부대들이 왜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논밭을 안 쓰니까 그때는 이렇게 탱크 장갑차가 좀 지나다녀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항상 그 저희가 훈련할 땐 동계 훈련을 해요. 이게 땅을 갖다가 이렇게 파고서 너무 추우니까 땅을 또 안 파면 이게 암만 그 뭐야 덮고 자도 그 군화가 그냥 딱딱하게 얼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군화를 갖다가 둘둘 말아서 이렇게 베고 잡니다. 베고 자면 희한하게 얼질 않아요. 이 머리에 열이 있어서 그런지 얼지를 않아요. 그렇게 엄청 추위 속에서 그랬고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텐트에 그 규정이 항상 온도계를 달게 돼 있는데 왜 옛날 온도계 있잖아요. 수온 이렇게 수온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일어나서 딱 보면 뭐 영하 20도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김신하물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그런 추위를 갖다가 우리가 겪었었는데 요즘도 한강이 얼 정도의 그런 강추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는데 경찰 추산을 해갖고 5만 2천 명 참석. 이 경찰 추산 5만 2천 명이면은 민주당 추산으로는 이거 100만 명 넘는 거죠. 예.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참석했다. 그래서 뭐 일부 시민은 뭐 역사 내부에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한 3천 명 정도 된다 합니다. 기사에 보면. 그런데 이 타이틀이 뭐냐? 윤통 탄핵 반대 집회예요. 음? 윤통 탄핵 반대 집회. 자, 여기에서 그 전향길 씨가 굉장히 센 발언들을 갖다가 어제 좀 했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게.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50%를 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요일 어제죠. 어제 집회가 끝나면 이제 지지율이 60%를 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뭐 와 하고 또 함성을 지르고 동의하는 함성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느냐?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도 깨버리고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 집권 후 조선시대로 치면 신진사대부 세력이 훈구파가 되어서 법도 다 어기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분이 역사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역사 속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뭔가 훈구파 얘기인지 세조 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신진사대부를 등에 업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개혁을 하겠다 해갖고 신진사대부들이 해갖고 왕을 이렇게 추대하고 했는데 결국 그 신진사대부들이 그 수구 세력이 되다 보니까 수구 세력은 뭐죠?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세력이잖아요. 막상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렇게 권력을 쥐고 뭐 땅을 갖고 노비가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그냥 수구색으로 변한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훈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서 민주당이 맨 처음에는 무슨 뭐 독재 정권에 맞서갖고 뭐 민주화를 시키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쟤네들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게 개혁 정신은 다 없어지고 결국 훈구 세력, 민주당도 역시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돼버려갖고 오로지 지금 뭐야 이재명 만들기에 올인하고 뭐 법치고 자시고 다 내팽겨 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센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발언입니다. 자, 전한길이 어제 얘기했던 좌파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2의 을사오적. 을사오적은 뭡니까? 그 우리가 뭐 한일합병 그거 할 때 나라를 팔아먹은 5사람을 갖다가 그게 뭐 을사년 그래서 을사년에 있었던 오적 5명의 배신자 국가적인 배신자 오적이다
자꾸 5명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 갖고 제2의 을사오적이 누구냐? 헌법들. 지금 뭐 문영배를 비롯해 갖고 그런 이제 좌파 노선이 분명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을사오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굉장히 센 발언이죠. 네. 그래서 그 핵심을 갖다가 요약하자면 결국은 어제 발언 중에 센 발언이 뭐냐? 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다. 그러니까 내란의 주체는 민주당이고 윤통이 아니다. 그 얘기죠. 또 민주당 강경파는 조선지려정 훈구파가 돼버렸다. 개혁하겠다고 나섰다가 쟤들 밥그릇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 세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윤통을 탄핵하면 헌재는 어떻게 됐느냐? 제2의 을사오적이 된다. 정말 센 발언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한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느끼고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왜 지금 전환길에 돌풍이 불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전환길에 돌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한 대로 전향길 씨는 역시 일타 강사다운 그런 굉장히 독특한 탤런트가 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고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대중이 마음으로 탁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너무 잘하는 그 포인트를 갖다가 찝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자기가 기른 제자가 뭐 본인 말로 뭐 200만 명이 된다 하니까 2030 세대가 그렇게 이제 2030 세대에 많은 제자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스승이 나가서 강연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모이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아이고, 희영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몬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거보다는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일까? 정말 민주당 추산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효과가 날까? 그거는 이유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집인데요. 결집력인데 그 어떤 결집이냐 하면은 외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처럼 한동훈을 갖다가 한동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한동훈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계속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제 방송에도 동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상에 외치고 싶은 거야. 어? 그런 걸 갖다가 외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치고 싶은 건 뭐야? 윤통은 억울하다. 윤통은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느냐? 결국은 내란죄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뭐 줄탄핵을 하고 그렇게 막 횡포를 부리고 오로지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모든 법을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통이 계엄령을 공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윤통은 억울하다. 내란죄를 뒤집어 쓴 게 억울하다. 윤통은 무죄다. 죄는 누가 있느냐? 이 내란죄의 근본 원인인 민주당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 중에는 그렇게 전한길 씨가 외치고 싶어하는 그 외침을 똑같이 외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갖다가 광화문에서도 외쳤습니다. 예? 광화문에 정광훈 씨도 뭐 비슷한 전한길 씨 톤하고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외쳤고 그다음에 용산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상현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뭐 장민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외쳤단 말이야. 윤통은 죄가 없고 뭐 윤통은 무죄고 돌아와야 되고 이 근본 원인이 뭐냐? 민주당의 횡포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전향길 씨가 마이크 잡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윤통은 무죄다. 윤통은 다시 컴백해서 대통령제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갖다 똑같이 하는데 왜 전향길 씨 집회는 100만 명씩 모이고 왜 광화문 집회에는 몇천 명 모이고 왜 그 용산에서 떨고 있는 뭐 윤상현이나 잔민점에는 몇백 명 모이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걸 좀 하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 아이고 예 콩야보리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예. 예, 서로 또 인사도 하시고 예.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느 강사한테는 모이고 어느 강사한테는 안 보이느냐? 그 스피커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 스피커가 과연 신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강훈 씨를 갖다가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모이겠죠.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잘 안 모이겠죠. 뭐 윤상현, 잔민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향길 씨 모임에 이렇게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막 외치고 싶어. 윤통은 무죄라고 막 외치고 싶어. 외치고 싶은데 그 외침을 갖다가 누가 해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가 평소에 좋게 봐왔고, 저 사람이면 정말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한길이었는데, 그 전한길 씨가 대구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한길 씨를 갖다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향길 씨의 역할은 전향길 씨가 뭐 말을 잘하고 뭐 일타 강사로서 어떤 굉장히 그 스피커로서 자질을 갖다 하고 훈련을 많이 하고 이런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전향길 씨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장을 깔아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집회를 갖다가 정강훈 씨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 거기 100만 명 모이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향길의 브랜드다. 신뢰의 브랜드, 전향길의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분이 이제 역사 쪽에 일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우파 성향이고 또 좌파 성향의, 그러니까 뭐 황현필인가가 또 좌파 성향의 뭐 역사 강사로 뭐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향길이 나왔을 때 황현필이 엄청 까댔습니다. 예? 똑같은 이제 역사 강사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까댔는데 여기서 결국은 황현필은 완전히 패배를 했다. 이렇게 참패다. 참패. 그 일타 강사 진검승부에서 참패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강사의 몸값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황현필과 전향길의 몸값은 아니 전향길도 언젠가 강사로 돌아갈 거잖아요. 조만간에. 예.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강사의 몸값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전향길 씨는 개인이 유튜브 하는 게 아닙니다. 전향길 씨가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전향길 씨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아내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아내가 너무했고 뭐 3.1절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 다시 강사로 돌아가겠다. 그 설명을 하면서 회사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도 이게 좀 그렇게 빨리 컴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회사란 건 뭐죠? 자기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큰 비즈니스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1년에 수입이 6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비즈니스 해 갖고 60억 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원재료 값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지식과 입으로만 하면 돼. 그럼 순이익을 따져보자고요. 60억 중에 세금을 갖다가 25억을 낸대. 그럼 뭐야? 순이익이 3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35억인데 그 세후 영업이익이 35억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하고 자기하고 뭐 몇 대 몇으로 나눈다. 뭐 그렇게 따져도 여러분 그 1년에 비즈니스 중소기업 해갖고요. 그 10억을 갖다가 순이익 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웬만한 회사들이 제가 그랬죠. 회사 컨설팅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제가 컨설팅하는 예정에 200억 규모가 200억 매출 규모인데 순이익 그 해에 5천만 원 냈어요. 1억도 안 됐습니다. 예, 5천만 원 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순이익을 갖다가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낸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상장 회사들도요. 그걸 갖다가 이익을 갖다가 뭐 1억, 2억을 못 내갖고 마이너스 적자 봐갖고 빨간 글씨로 이번 올해는 적자입니다. 주가 폭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왜 전향길 씨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나가는 걸 갖다가 놔뒀을까요? 아니 회사에서 만약에 그러면 계약 파기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계약 조건에는 그게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전향길 씨하고 계약할 때.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전향길 씨의 신뢰도 증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젠가 뭐 3월이건 4월이건 내가 언젠가는 컴백을 할 텐데 그런 컴백의 다음에는 수강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평소에 그 전보다 한 2배, 3배, 뭐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명 정도 수강을 했다 그러면 이번 사건 이후로 컴백한다 그러면 수강생이 한 200만 명, 300만 명으로 확 늘지 않을까요? 황현필은 폭망하지 않을까요? 황현필한테 듣는 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주 골수자파 애들 빼고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 회사 차원에서 볼 때도 절대 손해내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아주 그 뭐야 자기네들이 어떻게 광고비를 써갖고 할 수 없는 마케팅을 갖다가 지금 엄청난 그 전향길 마케팅을 그 회사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울버린 엑스님 일타 강사의 쪽집게 포인트 연설하는 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지금. 예. 레몬스님, 박근혜 탄핵, 하고, 문재인 정권을 경험한 사람이 이 죄명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윤통으로 결집하게 한 건 아니죠. 한동훈을 생각지 못하고 어리석은 손댄 국민들이, 예. 제가 그거하고 연결해 갖고는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울버린 엑셈 일타 강사의 쫓기게 포인트 예, 맞습니다. 올버린 엑셈 전환길은 이제 정치계에 들어온 거죠. 보궐선거, 선거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 예, 본인 입으로 자기가 뭐 선출직에는 안 나간다, 이래. 또 모르죠.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 문제는 전환길이 탄핵 인용 후 한동훈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 예,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게 핵심이죠. 저의 관점은. 예, 김신혜물도 마찬가지네요. 저도 탄핵 인용 후 한동훈 대표님과 정식 관계가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 얘기도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그 전향길 씨의 돌풍이 불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쨌든 편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전환길 여기 가도 전환길 저기 가도 전환길 엄청난 영향력이니까 자 그리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정치인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일단은 국힘에서 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자, 이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자, 그 당 이름이 국민의 힘이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좀 패러디 해갖고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 포스터는 국힘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자, 여당이 지금 어떻게 이걸 갖다 활용하고 있느냐? 대구 집회 사진을 게시하면서 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이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탄핵 반대 집회에 여당 지역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누가 참석을 하느냐 하고 명단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익히 좀 아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대구의 뭐 윤재옥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7명, 추경호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7명이 참석을 했고, 이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도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까지 합세를 해갖고 애국가를 갖다가 그 영상에 보면 이철우가 고래고래 돼지 먹다는 소리 하면서 음도 잘 안 맞아. 음도 안 맞는데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길의 돌풍에 어떻게든지 이거 편성을 해갖고 자기가 뭔가 이름을 내고 자기가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지자들을 갖다가 얻으려는, 자기 지지자들을 얻으려는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국힘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국힘한테 좋은 거냐? 아니면 국힘한테 이게 딱 보면 이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국힘에서 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일단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그랬잖아. 홍보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좋은 찬스니까 이걸 그냥 놓치기 아깝다. 그래갖고 국힘에서 지금 이 전향길 씨의 집회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국힘에 이게 좋은 건, 좋게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않을 수 있다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전향길 씨가 지난번에 첫 번째 부산 집회를 했을 때 그 윤통의 메시지를 옥중 메시지를 받았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전향기를 향한 윤통 옥중 메시지가 뭐냐? 나를 통해 2030 포함 많은 국민이 대통령 살리자 목소리, 대통령 믿을 건 국민뿐이라며 기뻐하시고 힘내고 있으시다더라. 이렇게 해갖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윤통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죠. 지금 뭐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간에 뭐 변호인을 통해서 그 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전향길 씨는 완전히 윤통은 무죄고 윤통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매 메시지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분 특기 있잖아요. 여보, 용서해주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3.1절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대구 집회에서는 약간 그걸 좀 연장할 듯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결정이 그게 3월 1일 날 안 나오죠.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 나올 거 아닙니까? 2월, 그러니까 헌재 지금 전략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일주일에 2번씩 막 밀어붙여 갖고, 그것도 그 재판을 갖다가 뭐예요? 그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풀로 하루 종일 그래갖고 일주일에 2번. 그러면 이제 한 8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2월 말에 일단 그거를 갖다가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면 그 다음에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선고는 일주일이나 2주 후에 한다는 플랜, 그러니까 3월 첫째 주나 3월 둘째 주에 한다. 이 플랜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설사 헌재 판결이 나오더라도 만에 하나 헌재에서 이걸 인용해갖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이것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제 대구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번복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러니까 식구가 출동해갖고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의 이 연설을 갖다가 들으러 대구역에 모였다. 그런데 마이크 잡고 뭐라고 그랬느냐?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약속한 대로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좀 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번 부산 집회에서는 부산 집회 끝나고 얘기할 때는 제가 3월 1일이 마지막 강연하고 자기는 그냥 강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뭡니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장미님 아무리 그래도 윤통은 탄핵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 될 것 같아요. 윤통은. 자, 그래갖고 지금 기사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지난번까지는 뭐 3월 1일까지만 활동 할 거다. 그런 게 취소한 거 아니야? 그 와이프가 조용히 돈 잘 버는 남편인데 갑자기 이러니 아내가 싫어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윤통 탄핵 기각할 때가 뭐 끝까지 가자고 약속했는데 좀 봐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더 하겠다는 건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장미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요. 이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일종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장미님께서 그 포인트를 이렇게 찝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환길시에 이 돌풍이 불고 거기 막 국회의원들이 가세하고 무슨 뭐 도지사가 가세하고 2030이 막 가세해갖고 새를 갖다가 키운다 칩시다. 자, 부산에서 이렇게 대구는 부산에 한 4배 정도 더 5배 정도 더 모였어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전, 그다음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막 돌풍을 갖다가 불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갖다가 확 잡는다 해서 그러면 헌재에서 바짝 졸았고 야 이러다가 이거 짱돌 맞아주는 거 아니야? 저렇게 어마어마한 100만 명씩 모이는데 우리 이거 탄핵을 갖다가 용인해갖고 이거 인용해갖고 끌어내리면 우리 완전히 짱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쪼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게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법은요 하려면 이렇게 절차가 막 복잡해요. 예. 복잡 시간이 많이 걸려. 하지만 주먹은 뭐예요? 주먹은 그냥 바로 앞에서 그냥 휙 날리면 자기가 맞아 떨어져 갖고 그 주먹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그 전향길 씨가 뭐 5만 명을 모으고 100만 명을 모으고 막 국민들이 막 이렇게 실체가 있어. 국민들은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일종의 무지개 같은 겁니다. 일종의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어떤 인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연예인 그 뭐 콘서트 막 뭐 10,000명, 20,000명, 50,000명, 뭐 10만 명 정말 이렇게 콘서트 하면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인원 막 그러다가 막 너무 흥분하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앰뷸런스 막 실려가고 그런 인기라는 거는 그냥 무지개고 안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뭐 5만 명이 뭐건 100만 명이고 이거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100만 명이 모이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100만 명 중에 누구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100만 명 중에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재명은 다르죠. 이재명은 명확한 실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다 알잖아요. 예?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고 이재명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재판이 어떤 범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알잖아요. 이재명은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체가 없는 100만 명보다는 실체가 명확한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두려운 거죠.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헌재가 왜 인용할 확률이 많으냐? 실체가 없는 100만 명보다 실체가 아주 명확한 이재명 하나가 더 두렵다. 첫 번째요. 자, 두 번째요. 이게 박근혜 그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윤통 탄핵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자꾸 같이 이렇게 같다고 해갖고 상황을 갖다가 같이 놓고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탄핵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가 이미 정해졌어요. 이 사람은 죄가 있건 없건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서 헌재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뭡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를 갖다가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박근혜 탄핵을 하면서 창조해낸 단어입니다. 새롭게 창조해낸 단어가 경제공동, 하도 엮을 게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강압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반사이익을 받은 게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밖에 없는데 최순실하고 박근혜를 갖다 억지로 엮으려다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최순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냥 딱 하나, 자기가 오랫동안 알던 그 수십 년을 알던 사람 중에 그냥 개인적인 그 여성으로서의 그 남자들한테 시키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성으로 시킬 어떤 여자가 하나 필요했기 때문에 픽업을 한 게 최순실이죠. 그리고 최순실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엮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 갖고 억지로 그냥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윤건이가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전한길 씨가 초점을 갖다가 윤통한테만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통한테 맞히니까 그 결집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통이 불쌍하다, 윤통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모이는 이유도 그렇게 모이죠. 그런데 이게 대선 국면으로 가고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뭐가 부각이 되냐 하면 윤통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윤건이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냥 한 5%, 10%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팬클럽 사람들만 빼고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 팬클럽 사람들만 빼면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80%에서 90%는요. 그 김 여사를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오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그 김건희 여사, 김 여사하고 딱 연결이 되는 순간에 비상계엄은 뭐 부정선거 밝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 메인 DC는 뭐냐? 결국은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 일주일 후면은 그 김 여사의 특검법을 갖다가 재의결하는, 그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는 건데, 그때 분위기는 완전 통과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 급하게 날짜를 갖다가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동정표를 얻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하지만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원사이드하게 몰고 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그렇게 탄핵이 돼버리고 감옥에 가셨죠. 하지만 윤통은요,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윤통의 근본적인 죄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리스크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 김여사 리스크가 언젠가 크게 한번 사고 칠 거다. 저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비상계엄과 이 탄핵과 그리고 김건희가 딱 연결이 되는 순간에 지금의 이거는요, 거품처럼 없어집니다. 네. 무지개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네. 그 결집력이, 그러니까 윤통으로는 결집할 수 있어. 하지만 윤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김여사다라고 가는 패러다임이 딱 성립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떠난다. 네. 김여사는요, 대부분이 다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윤통한테는 동정론이 있을 수 있지만 김여사한테는 동정론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윤통의 동정론을 압도해 갖고 눌러버리는 게 뭐냐? 그 김여사의 증오론. 예. 이게 압도해서 정말 김여사는 그냥 남자도 싫어하고 여자도 싫어. 그냥 국민 중에 그렇게 비호하는 세력은 정말 한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점이다. 그래서 헌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탄핵을 갖다가 인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장미님 말씀에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국힘의 딜레마가 뭐냐?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그 전한길 씨가 이렇게 막 새를 몰고 뭐 이래갖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포스터로 활용할 수 있고 뭔가 장기적으로는 이게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헌재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할 거야. 2월 말에 결심해갖고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면은 헌재에서 판결문이 나올 거야.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 이 판결문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를요, 개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향길 씨가 거기에 불복해갖고 이런 집회를 계속 연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힘이 여기에 불복해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국힘은 불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불복하는 순간에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아니, 자기네들이 만든 법인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인데 헌재에서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한다. 그래갖고 장에 나가갖고 뭐 머리띠 두르고 뭐 이거는 승복 못한다 이러면은 아니, 그러면 이미 우리는 무정부가 된 거죠. 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이 방송을 켜기 전에 9시 정도에 제가 10시 반에 켰잖아요. 한 1시간 전에 한 9시 반. 그때 속보가 하나 떴어요. 단독 기사가 떴어요. 그 단독 기사가 뭐냐? 이겁니다. 국힘에서 지금 비상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단독 했습니다. 예, 채널에 의해서 단독 이렇게 붙여고 권영세. 4선 이상 중진들과 긴급 회동을 했다. 왜 회동을 했겠습니까? 왜 이 일요일 날 저녁에, 그것도 오밤중에 뭐가 그렇게 급해갖고 긴급 회동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이게 국힘도 아는 거야. 이게 3월 초면은 헌재에서 분명히 인용을 해서 대통령이 이게 날아갈 텐데, 그럼 날아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대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태까지 윤통은 무죄다, 윤통은 죄가 없다, 비상계엄은 합법적이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전향길 씨의 편승을 해서 그 모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국힘의 국회의원들도 거기 지금 얼굴을 이렇게 내비치고 무슨 뭐 경북도지사 뭐 이철호도 가갖고 합세를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버리잖아요. 계속 가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예요?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다.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면 대선을 어떻게 치르죠? 그럼 여태까지는 윤통 무죄라고 국힘에서 계속 우기다가 이제 대선 치를 때 되면은 그럼 어떻게 알고 보니까 윤통이 죄가 많네요.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계속 전향길식으로 윤통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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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예요? 중도들은 아예 안 찍습니다. 예, 찍을만 왜? 아니 계엄의 당에 왜 찍어? 찍을 이유가 없지.
내란의 힘에 왜 찍습니까?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당에 왜 찍습니까? 그런데 그 중도표를 갖다가 얻지 못하면 대선은 어쨌든 물 건너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제 가서 뭡니까? 아이고, 알고 보니까, 우리 전영길 씨가 잘못됐네요. 나쁜 놈이네요. 알고 보니까 윤통이 죄가 많네요. 김건희가 죄가 많네요. 그러면서 중도를 갖다가 막 싹싹 빌면서 저희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아직도 회의를 하고 있대요. 안 끝났어. 회의 안 끝났어. 일요일 밤에. 지금 9시 반에 이게 단독 기사로 뜬 건데, 지금 국힘은요, 이게 수렁에 빠진 거예요. 이 전환길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전환길의 수렁에 빠진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오늘 9시 반쯤에 단독 속보로 뜬 게 이겁니다. 권영세가 4선 이상, 이 4선에는 뭐예요? 거기 뭐 나경원도 들어가 있고 좌우간 기라성과 뭐 주호영도 들어가 있고 뭐 기자들이 몇몇 이름 불러주는데 뭐 나경원, 주호영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4선 이상이면 당연히 권성동도 들어가 있죠. 5선이니까. 이게 중진들과 긴급했 과연 이거를 갖다가 전영길 씨의 이 어마어마한 집회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편성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냐? 이게 과연 대선 국면에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역풍을 맞을 거냐? 이 고민이 정말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국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전환길 그러는데 전환길이 나쁜 놈이다. 이러면 뭐 국힘 완전 짱돌 맞게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전환길이 맞다 그 전환길로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완전히 표는 다 날아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국힘의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게. 예? 정말 준익진이 권영세 그거 힘드나. 예. 뭐 권영세가 모였다는 거는 권성동이 주최하는 거죠. 예.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권영세는 그냥 바지 사장이 지금 권성동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맨날 나영원과 옆에 앉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힘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사실 전환길 때문에 그나마 지지율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전환길 효과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최근에 2월 3, 4, 5 아주 최근 조사죠. 3, 4, 5면 거기 보면 뭐 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2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하면 그나마 박빙이지만 그래도 국힘이 조금씩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35, 38, 39 이렇게 계속 유지. 이거는 전환길 효과예요. 국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환길 효과로 하는데 만약에 전환길을 갖다가 여기서 부정을 해버리면 이거 아니다. 전환길의 방향은 국힘의 방향이 아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꼬라박겠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지지하면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완전히 뭐 이건 대선 치르나 마나 해보나 마나 이거는 국힘 후보는 침패할 거고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또 불을 정말 이 휘발유에 불을 끼얹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제가 한통령 속보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송을 했잖아요. 지금 윤통이 지금 무슨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누굴 만났습니까? 일단 용산에 있는 4사람. 정석을 비롯해갖고 참모 4명. 그 다음에 누구 만났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그 다음에 누구 만났습니까? 윤상현, 김민전. 자, 내일이에요, 내일. 월요일 날. 내일 누굴 만나느냐? 김기현, 정정식, 박성민, 추경호, 이철규. 접견 예정 친윤계 의원들. 다 보세요. 다 한 가닥씩 합니다. 김기현. 지난번에 당대표였죠. 그 다음에 한동훈 엄청 까대던 사람 김기현 아닙니까? 정명식 휴가 갈 때 그 23년 연장 여론무가를 갖다 데려갈 정도로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그랬죠.
자, 박성민, 추경호 원내대표로 그렇게 싸고 도고 이철규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익힙 논란이나 앞장서서 그렇게 그 윤건희를 갖다가 카바쳤던 자, 이 사람들이 또 윤통을 만나요. 또 메시지를 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갖다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도부가 다 만나버리고, 윤상현 만나고, 또 이렇게 친윤계의 그 핵심들이 또 내일 면회를 가서 또 만나서 옥중 메시지를 또 내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전향길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야. 왜 윤통이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전향길은 더 활활활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왜? 전향길이 추구하는 게 윤통은 무죄고 다시 대통령 컴백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 논리 아닙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로 지금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첫째 주 다지. 오늘 벌써 2월 9일 아닙니까? 그러면 2월 달 뭡니까?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20일이 끝나면 자, 3월 초에는 어떻게 됩니까? 헌재에서 2년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럼 바로 대선 들어가는 거예요. 대선이 들어가는데 이 전향길의 이 불길 정말 쉼없이 타오르는 그냥 화산처럼 폭발하는 이 사람들, 이 인기도,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국힘의 상황이다. 국힘은 이래나 저래나 제가 국힘 후보로 나와서는 이거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 이겁니다. 한동훈. 왜 한동훈을 위해서는 지금 이 전향길의 열풍이 뭐라고요? 그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 외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외칠 수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신뢰하는 사람이 내 생각을 외쳐주면 거기 참여는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윤통한테는 전향길이라는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입장에서도 외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한동훈이 왜 배신자냐? 오히려 배신자는 누구야? 배신자는 윤통이고 윤건이다. 그거 아닙니까? 국민을 배신하고 우파를 배신한 게 결국은 윤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정말 전향길처럼 그렇게 아주 핵심을 갖다가 딱 정리해 갖고 하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정강훈도 아니고 윤상현도 아니고 잔민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신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국민의 신뢰, 2030의 신뢰를 갖다가 온몸에 받고 있는 그 인물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은 절대 배신자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스피커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언더 73이라고 하는 박상수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김상욱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재화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죠? 너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예. 윤통,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 전환길이 윤통한테 그렇게 꽂혀갖고,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 정말 부럽다. 그러면 한동훈을 위해서 이런 일을 갖다가 해줄 사람은 정말 없는 건지, 한동훈 주변에는 그리고 그렇게 전환길과 같은 사람은 한동훈한테는 왜 필이 안 꽂히는 건지 정말 안타깝다. 예?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동훈한테도 정말 그렇게 대중의 장을 깔아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뢰 있는 그 장을 깔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친한동훈 갖고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친한동공회하고 그 뭐야 그 수구꼴통인 국힘을 갖다가 개혁해 보자 5개월을 갖다가 매달려서 그때 뭐 신지어도 엄청 방송 나왔고 한동훈이 이렇게 개혁하려고 한다. 근데 김정혁도 뭐 이렇게 개혁하려고 한다. 뭐 이현정도 맨날 어벤져스에서 뭐 이러저런 뭐 개혁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가 결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를 못 보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한동훈한테는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갖고는 대선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된다. 전환길 같은 친한동훈인데 지금 능력이나 파워나 어떤 국민에 대한 신뢰도는 전환길 같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찾아내 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합류를 시켜서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환길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윤통이 아니라 한동훈 얘기를 갖다가 해본다고 합시다. 예? 그 대구에서 그 뭐야 100만 명 앞에다가 마이크 잡아놓고 한동훈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배신은 누가 때렸느냐? 윤통이 배신했고 윤건희가 배신했고 그 김건희가 없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책을 잡혔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은 어디 시달려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그놈의 김건희 특검, 김건희 리스크 그 나대고 뭐 어쩌고 뭐 자기가 뭐 항상 센터를 갖다가 추구하고 무슨 놈의 대통령 놀이를 하고 그 얘기를 명분백을 받고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한동훈은 지금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얼마나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 개혁과 자기가 꿈꿔왔던 그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세우는 거기에 올인을 했겠냔 말이에요. 5개월 동안. 한동훈은 자기 꿈을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그놈의 김건희 리스크, 그놈의 김여사 리스크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노력하다가 결국 5개월 만에 그놈의 그 윤건희 때문에 쫓겨나간 겁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전환길이 정말 대구에 100만 명 모인 데에서 마이크 잡고 이 한동훈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한동훈이 새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동훈한테 기회를 주시고 한동훈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세웁시다. 이 얘기를 갖다가 구구절절히 외친다면 정말 한동훈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깝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된다. 한동훈 캠프에 새로운 피가 그렇게 수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한동훈한테 정말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갖고 그 지혜를 갖고 컴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국힘에 안 들어가고 그 썩어 문드러진 왜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그래갖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 대선 국면이 딱 왔을 때 그 제3지대 그러니까 나는 국힘도 싫고 민주도 싫다 이런 사람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50% 이상의 국민이 나는 국힘도 못 찍겠고 민주도 못 찍겠다. 그런 사람한테 숨통을 틔워주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새 정치를 갖다가 해 가시라. 용기를 갖고 신당 창당하셔갖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환길 같은 그런 영웅이 그 한동훈한테 휘리 꽂힌 영웅이 나타나서 그렇게 정말 한동훈의 앞길을 갖다가 쫙 깔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늦은 밤까지 함께 방송에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니키님 맞습니다. 언더칠산 같은 공탁들 믿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뜨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또 1시간 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일요일인데도 잘 주무시고 내일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을 또 활기차게 잘 시작하시고 저는 변함없이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정기 방송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더라 방송 7시 반에 이렇더라 방송 8시 반에 한통영 방송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눠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애물릴 말씀이 전환길 씨는 왜 명태균 발언을 안 하고 윤통 지지만 하는 게 조금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그게 그렇게 지지를 할 때는요, 조금 이렇게 뭐 원사이드하게 지지를 할 수가, 그러니까 왜냐면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강점만 좀 부각을 해야 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막상 그 헌재에서 판결이 그렇게 인용이 되었고 이렇게 그 어간에 그 전후로 분명히 지금 김신혜물리 얘기하신 그건 명태균 그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을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반전을 시킬 겁니다. 지금은 원사이드하게 밀고 나가지만 그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예, 민주당도 전략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 전후로 해갖고 김건희 여사가 아주 급격히 부상이 될 거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 지금 어느 누구 하나 김 여사에 대해서 입번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건 뭡니까? 잊어먹은 게 아니라 아껴두는 거죠. 아껴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은요, 명태균 파일을 갖다가 3만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3만 개, 뭐가 걸려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대선은 치른다. 이렇게. 거의 뭐 한 90% 이상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동훈 대표도 그 전제하에 컴백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신당 창을 선언하시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고, 자기 갈 길을 가시라.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즐겁고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